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으로 나만의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강좌를 진행할 안효원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내용은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처음 접해보거나 개발하는 환경 자체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 역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나만의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보고 이를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추출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이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식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또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라든지 맥OS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상관없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는 컴퓨터라면 어떠한 운영체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바일 운영체제에는 크게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개발을 안드로이드로 하려고 했냐? 이 위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안드로이드를 선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내에는 다양한 레퍼런스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iOS는 역시 위의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퍼런스가 적어서 접근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머터리얼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이 머터리얼 디자인이란 구글에서 최근에 밀고 있는 디자인적 철학 요소입니다. 자세히 아시려면 material.io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material.io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머터리얼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개를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개발을 하면서 유용한 여러 툴들 역시 같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좌를 통해서 뭘 배울 것이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만들 거는 마치 명함처럼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내 이름과 내 주소, 메일 주소가 나오고, 더 자세히 보기를 누른다면 보시면 더 자세히 보기를 누른다면 내 상세 소개 같은 것이 나오고, 그리고 페이스북 버튼을 누르면 내 페이스북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기초적인 거지만 매트리얼 디자인 요소들과 어플의 기본적인 제작법을 숙지하고자 하는 데는 효과적인 어플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야겠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검색을 하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가장 위에 보시면 다운로드 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 하기를 누르시면 자신의 운영체제에 알맞는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이동을 이렇게 다운이 다 되면, 미리 다운을 해놨는데 다운이 다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뒤에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가 완료됩니다. 네, 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PC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설치 파일이 생기는데, 이 설치 파일을 그냥 다음 버튼을 계속 누르셔서 설치를 하시면 알아서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가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가 완료되시면 안드로이드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합니다. 네, 이름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를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정할 수 있고, 컴퍼니 도메인이라고 하는 컴퍼니 도메인을 설정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my first app을 이름으로 해주시고, 컴퍼니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 주소로 해주셔도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돼 있는 설정을 그대로 놔두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은 뭐냐면, 안드로이드에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뭐 오레오라든지 젤리빈이라든지 다양한 버전, 운영체제의 버전, 마치 윈도우의 10, 윈도우 10, 윈도우 7, 윈도우 비스타 이런 다양한 버전이 있듯이 안드로이드에도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요. 이 버전, 우리가 개발할 환경이 어떠한 운영체제 버전에 맞추어서 할지를 정해주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어떤 버전을 선택하면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71%에게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기본적으로 API 16, 그러니까 4.1 버전을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떠한 기본적인 템플릿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empty activity를 선택하시고, 네, 이름과 이 레이아웃의 이름을 정해주는데, 일단은 그냥 finishi를 눌러주세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여줍니다. 우선 여기 앱을 보시면 자바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 보면 내가 만든 도메인 이름, 컴퍼니와 내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보여주고요. 이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액티비티란 무엇인가 하면 이 어플 같은 거를 실행을 했을 때 하나의 중심적인 화면이 되는 게 하나의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의 하나의 화면이 하나의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com을 눌렀을 때 나오는 그 하나의 네이버 홈페이지, 그게 하나의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액티비티와 이 액티비티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레스의 레이아웃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하나의 긴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실행 버튼을 눌러봅니다.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에는 보시면 내 실질적인 안드로이드 폰을 연결을 해서 휴대폰에서 직접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또는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가상의 휴대폰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분들은 이게 안 나오실 건데 여기서 Create New Virtual Device를 선택을 해 주시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휴대폰들이 나오는데요. 플러스 5X가 기본적으로 아마 선택이 되어 있을 건데 얘를 그냥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이 화면이 나올 텐데 이 현재 API 27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없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하라고 나오는데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가 완료되면 피니시 화면이 나오는데 피니시를 눌러주시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API라고 하는데 운영체제 버전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뭐 세로 화면으로 볼지 가로 화면으로 볼지 선택할 수 있는데 역시 그냥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생성한 기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가상의 기기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잠시 더 기다려 주시면 내가 만든 어플이 실행이 됩니다. 보시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비록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어플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것은 이 상단바의 색상을 변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상단바의 색이 다르고 여기 있는 이 뭔가도 없는 거를 볼 수 있죠. 뭔가도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values 패키지, 이 하나하나를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values라는 패키지에 들어가시면 컬러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컬러를 눌러보시면 각각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이 보시면 이 색이 된 거를 쉽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색을 어떤 색으로 바꿀까? 물론 이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머터리얼 디자인적인 색상을 좀 더 고려를 해보자면 구글의 머터리얼 google.com을 들어가시면 여기서 스타일에 컬러를 들어가 봅니다. 여기 컬러를 보시면 다양한 컬러, 다양한 머터리얼 디자인적인 컬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컬러들을 보시면 컬러 프라이머리, 다크와 액센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이 500, 딥 오렌지의 500, 컨트롤 CV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다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00계열의 색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도 컨트롤 CV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센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색을 할까요? 레드 색깔을 한번 해볼까요? 레드의 액센트는 여기 보시면 A가 있죠. A 적혀 있는 것이 액센트의 컬러입니다. 레드의 A20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플의 색상과 어두운 색상과 액센트 되는 색상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면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하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아까와는 다른 색상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보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여기에 이 툴바라고 합니다. 툴바가 없죠. 그러면 이 툴바를 없애보고자 합니다. 이 색깔들은 하나의 스타일로서 정의가 되는데 이게 스타일을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테마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테마를 조금 수정을 해 보도록 하죠.
이 테마를 이렇게 아이템 네임 그리고 윈도우 액션바, 저게 액션바라고 하는데 저 액션바를 만들 건지 없앨 건지를 해줍니다. false가 거짓이죠. false는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아이템 네임 윈도우즈 노 윈도우 노 타이틀 true를 해주면 타이틀이 없이 실행이 되겠다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없어지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것은 이 가운데 아이콘과 이름, 이메일을 추가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헬로 월드를 지워주시고요. 딜리트 버튼 누르면 지워지고요. 이 화면을 수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텍스트에서 직접 입력을 텍스트로 하면서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텍스트에서 직접 수정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직접 UI적으로 끌어서 하면 에러가 좀 자주 뜨는 편입니다. 아이콘은 어디에서 받아올 수 있느냐? 디자인 아이콘즈.com에 들어가 보시면 매트리얼 디자인에 알맞는 아이콘들을 잘 소개를 해줍니다. 이 사이트 상당히 추천해 드리고요. 자신이 원하는 아이콘을 여기서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어떤 걸 해볼까요? 명암이니까 명암을 해보도록 할까요? 명암 아이콘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여기서 벡터 드로블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벡터 파일로 제작했을 때 나중에 크기가 바뀌거나 화면이 바뀌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잘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뭐 이거는 하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패키지에 컨트롤 V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OK를 눌러줍니다. 오케이 눌러주면 아이콘이 잘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불러와 줘야죠.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 다시 액티비티 메인으로 돌아가서 하느냐? 이는 여기 일단 텍스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constraint layout이라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를 relative layout으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constraint layout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구글이 변경된 레이아웃 요소인데 예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relative layout으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꾸신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를 찾아봅니다. 이미지 뷰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이를 불러와 주죠. 불러와 주면 여기서 내가 아까 가져온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를 OK 눌러주면 불러오는 게 끝나죠. 화면의 아이콘 사이즈가 좀 작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때는 얘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사이즈를 적어 주셔도 되지만 텍스트로 수정하는 걸 권하기 때문에 텍스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워프 컨텐트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로 수정을 해줍니다. 이때 여기서 수정하실 때는 기준이 DP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DP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휴대폰마다 크기가 전부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를 통일화하기 위해서 DP라는 기준치를 사용을 합니다. 가로 55dp, 세로 55dp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즈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색상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틴트를 해주시면 색이 변경됩니다. 틴트에서 컬러 액센트로 바꿔주고요. 보시면 색이 변경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러올 거는 이름, 여기 보시면 이름과 이메일인데요. 이름과 이메일은 코드로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지 뷰를 했듯이 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 뷰를 해주시고요. 텍스트 뷰를 엔터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가로 길이는 이 내용, 이름의 크기에 맞추겠다. 그리고 크기, 높이도 이 이름의 크기에 맞추겠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월프 컨텐트고요. 월프 컨텐트를 해주신 다음에 이름이 필요하겠죠. 이름은 텍스트를 쓰신 다음에 내 이름을 쓰면 됩니다. 안효원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텍스트 크기를 키워야겠죠. 보시면 사이즈가 작은데 크고 굵게 하려면 텍스트 스타일 볼드를 해주시고요. 안드로이드 텍스트 사이즈를 20 SP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되는 기준이 SP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름을 여기에 쓰는 것보다
Alt Enter를 누르시면 도움말이 뜨는데 여기서 스트링 이 밸류에 있는 이 스트링으로 이 이름을 옮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실행을 해줍니다. 이름은 name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이름이 여기 스트링에 저장이 됩니다. 다시 액티비티 메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면 이름이 이렇게 키워지거든요. 여기서 얘를 이 아이콘 아래에 옮기고 싶으면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레이아웃 below 해주시면 이 이미지 뷰 2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값 아래에 텍스트 뷰를 놔두겠다는 뜻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역시 이 다음에 이메일을 적어보자 하는데요. 얘를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름이 섞여 있는데요. 이는 역시 이미지 뷰 아래가 아니라 이름 아래 들어가야 되니까 이름 아래로 설정을 해 주십니다. 만약에 이 아이디가 없으면 이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를 꼭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 역시 이름이 아니라 메일 주소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역시 Alt 엔터, 엔터, 그리고 메일, 이메일 이렇게 하시면 스트링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크기 역시 좀 수정을 하는 게 좋겠어요. 볼드. 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예쁜 모습이 잘 나오게 됩니다. 이 다음에 할 것은 자세히 보러 가기를 클릭했을 때 다른 화면이 나오게 하는 것까지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버튼을 클릭하는 버튼을 추가를 해주는 건데요. 역시 버튼이라는 거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냥 버튼을 해도 되지만 저희는 매트릭 디자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예쁜 버튼 android.soft.v7.widget.app 버튼을 사용을 할 거고요. 가로 같은 경우에는 매직 페런트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크기 값을 받아오겠다는 건데 이 매직 페런트를 하면 전체 화면이 되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감싸기로 해주시면 이렇게 이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이 버튼을 아래로 내리고 싶으시면 이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얼라인 버튼 버튼을 아래로 내리고 싶으시면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얼라인 페런트 버튼을 true로 해주시면 제일 아래로 내려갑니다. 역시 이름을 추가해 주셔도 되겠죠? 안드로이드 텍스트 자세히 보러 가기. 이런 경우에는 12를 쓰는 게 좀 더 낫다고 하면 얘를 12로 바꿔주고요. 자세히 보러 가기 역시 Alt 엔터를 해주시고 디테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상을 바꿔보고자 하는데요. 버튼의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액센트 해주신 다음에 컬러 뭐 다른 색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해주십니다. 그 후에 다시 액티비티 메인으로 돌아오셔서 스타일 디폴트 버튼 주시면 지금은 안 바뀌는데 안 바뀔 때는 실행을 한번 다시 해주시면 바뀝니다. 여기가 선택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버튼에 대한 ID 값을 생성해 줍니다. ID 버튼 해주신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로 가면 이 만든 레이아웃에 대한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dd compat 버튼 만드신 다음에 이 onCreate라는 부분이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실행될 코드들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잘 모르신다면 무조건 따라 하시면 되니까 아까 만든 그 버튼과 그러면 app compat 버튼은 find view by id r.id. 버튼 해주시면 이 우리가 아까 정의를 해준 버튼의 이름과 이 버튼이라는 요소를
둘이를 합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new view.on 클릭 리스너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밑줄이 뜨는데 Alt 엔터를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클릭이 됐을 때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클릭이 됐을 때의 요소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액티비티로 전환을 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요. 다른 액티비티를 만들고자 하려면 여기서 마름수 오른쪽 New Activity 갤러리, 보통은 empty 액티비티로 많이 시작하지만 저희는 스크롤링 액티비티라는 것을 실행을 해서 이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Next Finish. 네, 여기서 레이아웃을 보시면 스크롤링 액티비티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스크롤링 액티비티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저희 레이아웃을 들어가시면 복잡하지만 이렇게 예쁜 레이아웃이 하나 예제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하시면 스크롤도 되고요. 저희가 할 것은 이 요소들만을 간단히 변경을 해서 내 자기 소개로 바꾸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 내용은 컨텐트 스크롤링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여기 있죠. 근데 이거는 역시 아까 했듯이 스트링에 들어가 있는데 스트링에 보시면 길게 있죠. 이것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런 여기도 이거에 여기서 자기소개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이 스크롤링을 들어가시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 액티비티 메인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 화면으로 넘겨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의 그 메인 액티비티에서 온클릭이 되었을 때 이동을 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해주면 됩니다. New intent get acted application context에서 스크롤링 액티비티 점 클래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화면으로 이동되는 걸 볼 수 있죠. 스크롤하면 이동, 스크롤하면 이렇게 UI가 바뀌고 뒤로 가게 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 페이스북 버튼을 눌렀을 때 나의 페이스북 사이트로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만을 하면 됩니다. 우선 이 액티비티 스크롤의 이 이메일 버튼을 페이스북 버튼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매트리얼 디자인 아이콘에 들어가셔서 페이스북을 찾아봅니다. 상당히 괜찮은 게 있죠. 여기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합니다. 해주신 다음에 역시 드로우볼에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메일 아이콘을 저희 페이스북 아이콘으로 바꿔줍니다. 드로우볼 페이스북. 검은 색깔이지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화이트를 해주시면 안드로이드 색상 중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스크롤링 액티비티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죠. 예시로 온클릭이 되었을 때 너가 여기에 뭘 원하는 거를 넣어라, 이것을 지워주시고 여기서 스타트 액티비티 new intent 엔터를 눌러줬고요. intent action view 그리고 uri.parse 내가 원하는 주소 http 이렇게 빨간색 뜨시는 거는 Alt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상당히 똑똑하기 때문에 원하는 작업들을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스타트 버튼을 이렇게 하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접속이 되도록 하는 거죠. 다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실행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자세히 보러 가기를 누르면 내 자기소개를 하는 사이트가 나오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페이스북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까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APK라는 실행 파일을 통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어플이 실행되는데요. 이 APK를 뽑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서 빌드를 들어가신 다음에 빌드 APK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아래에 있는 sign APK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플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곳에 올릴 때 나만의 비밀번호를 가진 상태에서 이것을 암호화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해주시고요. 여기 키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신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릴리즈 타입으로 피니쉬를 해주시기 전에 사인 버전을 2개로 해주시고 피니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시면 APK 파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APK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시거나 하면 다른 사람도 이것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복잡한 어플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결국 만듭니다. 제가 현재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게 복잡하고 좀 더 코드가 길어지고 상당히 많은 걸 쓰고 했지만 결국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동일하고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동일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은 기초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듦으로써 기초 기반을 닦을 수 있고 더 나중에 이 응용을 해서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사이트와 머터리얼 디자인 그리고 머터리얼 디자인 아이콘 사이트를 참고했고요. 아래 이 두 사이트는 어플리케이션을 나중에 개발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보시고 싶으시면 하단의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점이 있으시면 하단의 댓글 버튼을 해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